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에서 합형충 바해 중에 해묘미 목국에 관련된 사주 원국에 미토가 있는데, 어제는 미토가 있고 묘목운을 공부했고, 오늘은 미토가 있는 상황 속에 해수운,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미토가 원국에 있고 해수 대운을 만났다면 해수는 해월과 같다. 그런데 미토가 있고 묘목 대운을 만난 것과 미토가 있고 해수 대운을 만난 것, 이 상태는 대체적으로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토가 있고 묘목이 만났을 때 역시 서로 간에 화학이 왕성한 사토의 성분과 습목의 성분이 중화를 일으켜서 서로 간에 좋아지는, 모든 만물이 살기 평안한 상태가 되고, 또한 미토가 해수를 만난 관계 역시도 사막이 있고 사막 안에 이 해수라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과 같으며, 오히려 묘미 합보다 미토와 해수의 합이 더 강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묘미는 서로 간에 합을 이루는 성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묘목이 미토를 극하는 극합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묘중 간목이 미중 기토와 합을 하려고 하지만 묘중 을목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미토가 있고 해수를 만났을 때는 미중 기토와 해중 간목이 서로 암합을 하고, 미중 정화와 해중 임수가 암합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묘목을 끌어오려는 그 성분이 강렬하게 작용한다 그래요. 미토는 모든 일의 완성, 해수는 시작이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해서 완성시키는 그 단계의 중간, 그러니까 기차가 한 냥, 두 냥, 세 냥 그러죠. 그런데 1호차는 있으되 3호차가 있는데 2호차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 1호차와 3호차를 연결시켜 주는 2호차가 지금 현재 빠진 상태다. 그러면은 이 2호차를 빨리 수배를 내려라. 어디가 있는가? 그래야만이 1번도 써먹고 3호차도 써먹게 된다. 그래야만이 셋이 완전한 합을 이루고 기차로서의 작용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1번, 2호차는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요. 3호차는 모든 일을 완성시키는 상황인데 2번에 왕성한 전진력, 이 부분이 없다. 즉 다시 1번은 시작, 계획, 청사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만 있을 뿐이지 2번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구체적으로 전진시켜 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요. 즉 그러면 이 2번이 가령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강력한 전진을 해서 나가는 이 성분, 이것을 매우 추구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즉 미토의 온화한 기운 속에 있다가 갑자기 해수 대운을 만났을 때, 이때는 이 모든 일들을 급하게 처리를 해서 완전하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이 성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주 통변에서는 1번과 3번이 합심을 해서 2번을 불러오는 그 과정, 그리고 불러왔을 때의 과정,
그리고 세운에서 이것을 이 일을 추구하는 일을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이루어지도록 못할 것인가, 이 부분. 그런데 세운은 1년, 1년, 1년 요렇게 하면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성립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1번과 3번, 2번을 불러오는 이 과정이 대운의 10년 동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떠한 작용으로 나타나는가. 즉 사주 원국에 미토가 있었을 때에 을미로 왔거나 이 해수운이 왔을 때 을해로 왔거나, 그렇다면 그 을목이 묘목의 본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그 을목의 록군이 되는 임관처, 묘목을 불러오려는 성격이 매우 강화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즉 해수운이 신해로 왔고 이 미토 역시 신미로 와 있었다. 그러면 이미 두 개의 신금이 을목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힘이 들다 그래요. 다만 여기에서 하나, 이 미중에 신금이 투출을 한, 그러니까 신미로 온 신금과 신해로 온 신금이 두 개가, 신금 두 개가, 자 여기에서는 통변을 좀 해보면, 신금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신금이 있다면 이건 고압선이죠. 전선, 전기의 통로, 미토산에 고압선의 전기가 연결시키는 이 통로이다. 그러면은 모든 전기, 전파 내지는 이것은 이 선, 이 철탑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루는 이 성분에서 두 개의 신금이 추구하는 것은 병화를 추구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관 합덕을 이루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쳐 병화를 불러온다. 그러면 내 사주 원국에서 무슨 일간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병화 성분의 통변이 달라진다 그래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배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정하는 남녀가 될 수도 있고 등등,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통변거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일지미토에 지금 뭐 을미일주였었다. 그러면은 더더욱 미토가 을미로 왔는데 해수운을 만났기 때문에 묘목, 자기의 록군처인 묘목을 여기서는 부르려고 그런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여자나 남자가 한 30대에서 아직 미혼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 해수 대운을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결혼을 하겠느냐. 이것은 조건 없이 토끼띠, 토끼띠에 해당하는 남자나 여자를 만날 것을 상징을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해묘이 목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을목일간에 자기의 록군처, 통군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그것도 상당히 금년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운기에 이미 금년, 이 복음년을 넘기기 위해서 만 3년 108회 기도를 하루에 날마다 하루 1시간씩 만 3년을 단 하루도 안 뛰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는 원래 금년 죽어야 하는 팔자다. 근데 금년 무사히 넘어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어떠한 내가 추구해 나가는 내 자신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 그런데 필자가 그 기도, 그건 역시도 내가 계산을 하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어떠한 느낌의 영감을 받고 그냥 했다.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러한 뜻 때문에 하늘에서 나한테 암시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기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귀신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견지명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운이다. 대운이다. 대운에서 나를 전체적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 대운의 작용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인제는 설명을 읽어 보시자고요. 미토를 목기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일이 정리되는 것과 같다. 해수가 명식에서 어떠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희귀작용이 달라질 것인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생각지 못한 과거의 일들이나 지나간 일들이 현실에 새롭게 나타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발현된다면 새로운 의욕이 생기는 것으로 과거의 경험이나 재주를 현실에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미토가 시신인지 기신인지에 따라서 해수의 쓰임이 달라진다. 여름에 태어나서 해미합은 목기천간에 유인력이 있다고 해도 목국을 이루지는 못한다. 왕지가 빠진 삼합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모광절에 왕지가 빠져도 천간에 유인력으로 을에 을미라면 삼합을 이룬다. 명식 원국에서 있을 때, 최초의 내 사주에 있었을 때의 이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요. 즉,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주 원국에 모광절이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그 가상에 설명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모광절이었었다면 인월이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미토가 여기에서는 있다고 해도 원국 자체, 그리고 해수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해미가 합을 해서 여기에서 간목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러면 해미가 합을 해서 묘목을 불러올 것이냐? 안 불러온다 그래요. 그냥 개, 닭 보듯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부부 합인 해인 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해중 간목이 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철썩 달라붙어 버린다 이쪽으로. 묘목을 불러올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 사주 원국에서 어떠한 상황이냐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제 들어오는 운이 해수 운이기 때문에 해수가 무조건 붙어버린다 인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인월이라면 해인합으로 목국을 이루지 못한다. 또한 해수의 합충이나 미토의 합충이 있다면 천간에 유인력이 있다 해도 목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서 유금이나 신금이 지지에 있어서 이 금기가 목국을 제어하는 형상이라면 목국은 이룰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해미합에서 해중 이임수와 간목이 미중 정화와 기토와 암합을 함으로 미중 정화와 기토에 육친작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령 정화일간 여명이라면 해중임수와 합이 되고 각기합에 암합이 되니 처녀는 시집가고 유부녀는 바람나는 형상이다. 미토가 해수를 만나서 암합으로 묶임으로 해수를 토국수 하기보다는 유정한 관계가 된다. 미토 옆에 해수가 근접함으로 생금을 아는 미토로 변하여
토생금을 이루게 된다. 명식의 수기가 왕성하다면 미토의 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므로 화기가 미토를 보호해야 금기와 목기의 작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 미토를 중요히 쓰는 사주라면 미토의 변지를 살펴야 할 것이고, 명식의 목화 기운이 유력하다면 해수의 피해는 염려되지 않으며 오히려 길작용을 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목국에 관련된 삼합, 그래서 동서남북, 목국하고 금국, 수국, 삼합의 모든 가능성, 그 각기 글자들의 운이 들어오고 만나는 과정,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해묘미 삼합은 다 끝났다 그래요. 끝났고 내일은 인호술, 화국. 그래서 화국 또한 이 해묘미처럼 모든 각기 글자가 있고 만나는 운들,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합을 논하는 과정 속에 목화 금수 오행의 모든 통변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합장은 끝났고, 그 다음에는 충살, 형충파해를 공부를 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형충파해까지 끝나면은 합과 형충파해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삼합론에서 육합과 방합과 내지는 이 부분까지도 전체를 알 수 있는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따로 육합과 방합은 별로 인정도 하지 않는 합이고, 그래서 육합 이 부분까지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지금 현재 오늘은 그 아까 인목이 있었을 때의 변화 상황, 인목이 있었을 때 해수가 들어온 변화 상황을 설명을 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또한 앞으로 인호술과 사유축과 신자진에서 계속 설명이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